자, 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오늘 12월 19일 라이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 있는 날이죠. 이제 이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주식의 선물과 옵션 등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이 12월 둘째 목요일에 발생이 되고요. 주가가 막판에 요동칠 때가 많아서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는 뜻으로 내마녀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리플은 일단 지금 롱을 좀 진입을 해놨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늘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 필침을 남기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 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롱 포지션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BTC 포지션을 좀 잡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 같은 경우에도 리플과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이 비트와 이제 커플링 현상이 되어 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비트 포지션을 잡을 거라서 제가 라이브를 좀 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오늘 한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발표가 있음에도 이제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발표 전까지 또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롱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시드를 그래도 확보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를 했고, 코스피가 2430선을 지금 후퇴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서 바닥을 기고 있었죠, 국내 증시가. 근데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결정이 됐고, 매파적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발표 이후에 어제 새벽부터 계속 나오다가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파생상품들 옵션 만기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잠시 나왔던 반등에서 내려가는, 즉 지금 봤을 때 비트 기준으로 이런 트렌드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승분 자체가 그냥 내림롱, 내려가는 추세에서의 나오는 기술적 반등인지, 혹은 이대로 쭉쭉 다시 올리면서 전고 트라이를 하면서 다른 반대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시드는 적절한 선에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동성에 있어서 너무 레버리지를 높게 설정하거나 너무 많은 시드를 투입하지는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예상했었던 급격한 조정은 있지 않았고, 조정이 나옴에도 바로 말아 올리는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우리가 예전 21년도, 23년도에 경험했었던 그런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그 시절에 변동성이 크면서 하락분이 연출이 많이 됐던 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댈 곳이 생겼죠.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당선 전에도 이미 월가, 이 전통금융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월가를 등에 업었다. 더 많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왜? 물러나게 됐을 때 월가 헤지펀드들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정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방향.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말했던 거를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방향성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을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뭔가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던 그 전체적인 큰 방향성 자체는 변동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올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내마녀의 날이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가격 방어를 해줄지가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그냥 뜬구름 잡고 또 먼 이야기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시 쫙 함축을 시켜서 숲을 보다가 나무로 온다고 해도 지금 이런 포인트들,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 말아 올리는 이런 힘들조차도 결국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인 적 없었던 모습들을 비트와 다른 알트코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상승분이 연출이 됐었던 적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또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숫자, 그리고 시총이 증명을 해주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다 보니 시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크거나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지금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30만 불이 좀 넘어선 다음에 한 5만 불 정도는 계속 공격적인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매매를 이제 배우면서 시작했을 때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3억까지도 만들어 봤고 이 3억을 운용해서 10억도 만들어 봤고 결국에 최근에 9월 때 이제 비트 분할 매수하면서 그때 10억을 마지막에 포지션 익절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경험치가 그래도 저한테는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이제 시드를 불려갈 수 있는지 중간중간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비중 조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까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시드를 어디에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지금 30만 불까지 이제 도달을 좀 하면 그 중에 5만 불 정도를 알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에 스캘핑을 좀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도 이제 20만 불 돌파를 해줬고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